세라믹의 장점이 이거예요. 상판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벽에 쓰였을 때 더 빛을 발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맨션키 인테리어입니다. 오늘은요, 주방 상판에 대해서 말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방 상판 굉장히 좀 중요한 자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 주방 상판이 이런 종류가 있었어? 이런 장단점이 있었어?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상판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고 또 현장까지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상판에는요,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이해하시기 편하게 3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인조 대리석,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된 물건이고요. 두 번째는 엔지니어 스톤, 여기서부터는 돌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라믹, 이렇게 3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제가 인조 대리석을 한번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인조 대리석은 일반적인 주방 상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장 기본의 자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플라스틱 가루를 꽉 뭉쳐가지고 대리석처럼 보이게끔 만들어놔서 이름이 인조 대리석이에요. 인조 대리석은 장점이 뭐냐면 가격이죠. 비교할 수 없어요. 가격이 절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쓰시기에 당연히 편리하고요. 함부로 쓰셔도 크게 뭐 문제가 일어나거나 누름이 있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가장 큰 장점, 이음매를 없앨 수 있다. 구축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나 뭐 이렇게 디귿자 형태의 주방을 만드신다고 하면 나머지 두 자재는 분절선이 2개가 꼭 생기거든요. 근데 인조 대리석은 그 이음매를 다 없앨 수가 있어서 오히려 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무늬가 좀 한정적이라는 거. 이렇게 점박이 대리석의 특징이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컬러 안에 점이 박힌 듯한 이런 무늬가 한정적이라는 거. 근데 여기서 인조 대리석이지만 조금 가격을 좀 더 쓰신다고 하면 이렇게 LX의 하이막스를 쓰실 수가 있어요. 하이막스에 오로라 라인들이 있거든요. 이 오로라 라인들의 장점이 뭐냐면 이음매 없앨 수 있고요. 연결선 없앨 수 있는데 무늬가 이렇게 오로라 블랑 정말 인기 많은 자재죠. 그래서 무늬가 이렇게 약간 엔지니어 스톤이라든지 세라믹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무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가격도 합리적이고 쓰임새도 좋고 대신 또 이제 무늬는 석재 못지않게 잘 나와서 이 자재 굉장히 좀 전 괜찮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테리어 하는 사람으로서 꿀팁을 말씀드리면 인조 대리석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컬러 패트, 자재의 색깔 있죠? 문짝 색깔을 따라갑니다. 다른 자재들은요, 무늬가 화려해가지고 어떤 거를 갖다 놔도 좀 어울려요. 하지만 인조 대리석만큼은 밑에 이런 목대 자재 색깔과 좀 상반되는 색깔을 하면 자칫 좀 촌스러워질 수가 있어서 먼저 목대 색깔, 페트 색깔이죠. 문짝 색깔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문짝 색깔에 맞춰서 맞춤으로 좀 이렇게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의 일체감이 있으면서 크게 튀지 않고 좀 얌전한 느낌이 나서 인조 대리석의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자재 엔지니어 스톤을 설명드려 볼게요. 저희는 이런 엔지니어 스톤의 자재북을 갖고 있는데요. 인조 대리석은 플라스틱을 뭉쳐서 만들었다면 얘는 돌가루를 뭉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만든 방식은 똑같으나 원자재가 다르다. 만져보시거나 어떤 무늬를 봤을 때 확실히 석재의 느낌이, 돌 느낌이 나서 묵직하고 내려주는 그런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엔지니어 스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게요. 두께가 한정적이에요. 인조 대리석은 두께가 12T로도 만들 수 있고 앞면이 두껍게 뭐 40T, 4cm, 5cm 이렇게 두껍게도 만드실 수 있고 그 이음매도 없애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 엔지니어 스톤은 무조건 20T, 2cm짜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호불호가 좀 갈리는 자재인데 저는 엔지니어 스톤도 굉장히 좀 좋아해요. 하부장과 상부장의 사이에 있는 부분을 미드웨이라고 하는데 이 미드웨이를 엔지니어 스톤으로 같이 올려서 제작했을 때 정말 집이 좀 멋있는 느낌이 나서 엔지니어 스톤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자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칸스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었죠? 칸스톤은 뭐냐면요, 같은 엔지니어 스톤인데요, 브랜드 이름이에요. 칸스톤은 엔지니어 스톤이면서 현대 LNC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자재 이름을 칸스톤이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이제 저희 고객님들 오시면 칸스톤하고 엔지니어 스톤을 보여드리면 이게 두 개가 아예 다른 거라고 인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자재인데 여러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게 있고, 이게 말하자면 샤넬이나 에르메스처럼 브랜드 이름이 좀 알려진 엔지니어 스톤인 거죠. 그래서 단가가 좀 있어요. 칸스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판매가 세라믹 못지 않아요.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이 굉장히 좀 사실은 고급 자재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칸스톤 같은 경우에는 자재의 무늬가 정말 다양하고 예뻐서 많이들 되게 선호하시고 찾아주시는 자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세라믹을 좀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세라믹은 같은 석자재이면서 훨씬 더 압축돼 있고 구워 있고, 이래서 좀 더 경도가 단단하고요. 그 위에서 칼질을 하셔도 전혀 흠이 안 나고 오히려 칼이 상하는 단단한 자재예요. 그리고 가장 큰 특장점은 무늬가 좀 다양하죠. 그리고 화려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지니어 스톤이랑 인조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페트의 색깔을 따라가는 게 세련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세라믹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라믹은 어떤 자재를 갖고 와도 밑에 어떤 색깔이 받쳐져 있어도 세라믹을 얹는 순간 그 자체만으로도 특징이 딱 돼버려서 화려한 것도 좋고 무난한 색상도 좋고 무늬가 정말 어지럽혀져 있는 것도 굉장히 집에 좀 포인트가 딱 돼주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세라믹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라믹은 근데 진짜 원장으로 보셔야지 좀 느낌이 오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린 그 두 자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앞자재 같은 경우에는 해배로 금액이 따져지고 미터로 금액이 따져진다면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원장 한 장으로 가격이 따져져요. 실제로 쓰는 만큼은 뭐 예를 들어서 2m 정도밖에 안 되지만 2m로 금액을 내실 수는 없고 3,600에 1,600에 큰 원장 하나의 금액을 다 내셔야 돼서 오히려 여기저기에 적절한 요소에 좀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트월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화장대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포인트로 여러 군데다가 포인트를 나눠서 쓸 수가 있어서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장수를 많이 쓸 때는 합리적인 자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매장에서 원장을 좀 보여드리면서 세라믹의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 또 한번 좀 설명드려 볼게요. 세라믹 매장에 찾아왔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큰 빅슬랩으로 이렇게 딱 진열이 돼 있죠. 사실 실제 크기는 이거보다 좀 더 커요. 손님들이 왔을 때 보기 편하게 이렇게 좀 진열이 돼 있는 편인데요. 여기 보시면 좀 익숙하지 않나요? 저희 이거 청라 현장에 썼던 루체프라라는 자재거든요. 보시면 이런 잔잔한 무늬에 이런 세라믹도 있고, 요 자재처럼 완전히 밋밋한 좀 심플한 자재도 있죠. 근데 이런 자재는 두고두고 봐도 참 질리지 않겠죠. 그런 또 장점이 있고요. 또 이쪽에 와서 보시면 굉장히 무늬가 강렬하고 센 자재가 있는데, 저런 거는 우리 집에 못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어떤 자재에 갖다 놔도 화려한 물론 느낌은 있겠지만 집에 정말 중심이 되어주는 포인트가 되어주기 때문에 이런 자재도 쓰면 참 멋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 한다고 하면 전 이거 자재 진짜 하고 싶다고 되게 점 찍어 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선택하시면 좋으냐, 이렇게 선택하신 자재를 들고 오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요 색깔이랑 요 색깔이랑 잘 어울리네, 이런 톤들이 좀 맞아 떨어지네 라고 좀 보실 수 있거든요.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보면서 화려한 무늬의 자재를 하겠다, 아니면 심플한 무늬의 자재를 하겠다, 아니면 아예 무늬가 없는 이런 자재를 하겠다, 어느 정도 큰 카테고리는 좀 머릿속에 저장을 해두시고 매장에 방문하시면 훨씬 더 좀 고르시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라믹의 가장 큰 장점은 장당 금액으로 지불을 하기 때문에 남은 잔재를 사용을 여기저기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판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벽면에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화장대 위에 상판이라든지 집안 곳곳에 사용을 하실 수 있어서 용도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저쪽에서 좀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뒷판 보이시죠? 이 미드웨이 아무런 어떤 상부장 없이 이렇게 상판을 세라믹으로 쭉 올렸는데요. 정말 압도감이 느껴질 정도로 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세라믹의 장점이 이거예요. 상판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벽에 쓰였을 때 더 빛을 발하거든요. 좀 화려하고 집이 좀 고급스러워지는 것을 정말 몇 배로 체감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세라믹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가지고 상부장을 달기도 하고 전체 미드웨이를 다 올려버리기도 하고, 욕실 부분에 상판 밑에 하부장 만들고 이렇게 언더싱크를 매립해서 욕실을 만들면서 상부를
포인트 타일 대신으로 넣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비용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는 자재고 쓰임새도 너무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고려해봐 가면서 세라믹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제가 상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인조 대리석, 그 다음에 엔지니어 스톤, 세라믹이었어요. 그래서 인조 대리석 같은 경우에 이음매가 없다. 가장 큰 장점 기억해 두시고요. 엔지니어 스톤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2cm, 20T다. 그래서 무게감이 있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라믹은 한 장으로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쓰임새가 굉장히 좋다. 고가이지만 쓰임새가 굉장히 좋은 자재이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상황에 맞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해 드렸듯이 디귿자로 되어 있는 주방에는 정말 인조 대리석이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판이 정답이다라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어떤 주방의 컨디션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 저장해 두셨다가 나중에 인테리어 하실 때 다시 한번 꺼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